그 자승 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희들도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2023년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 화재로 분신 입적한 자승 스님. 같은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용 전 방첩 사령관을 관저에 불러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 흥분하며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좌파들 내지 국외 공작원에 의한 타살임이 분명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화면에 뉴스 하나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CCTV 상으로 아마 확인됐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흰 통 2개를 들고 사찰로 들어간 뒤에 화재가 났다. 23년 11월 자승의 분향소를 찾은 윤석열과 김건희,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대공 혐의점으로 국정원까지 보내놓고 무궁화 훈장까지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신에 내 이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민에게 욕하는 윤석열을 제가 이놈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윤석열 내 이놈! 당장 물러가라! 그 대선 때 어쨌든 그 표차가 아주 근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승 스님 측에서는 자칭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너무나 사실은 창피하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60% 이상의 스님들은 이걸 반대를 했고 그 문재인 정권의 카톨릭화되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싫다라고 성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게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승당은 지금까지 자기의 허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검찰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 나갈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그 검찰총장을 할 때도 자승의 감노수 비리 그리고 이제 달력건에 대한 이제 비리건으로 해서 계속 고발을 당했는데 그걸 다 이제 뭉갠 데가 또 서울검찰청이었거든요. 자승 그 전 총무원장이 지금 막강한 그 조계종단 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근데 그 권력을 그런 그 권력이 좀 비대해지고 그러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종단 내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방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방치라기보다는 서로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종단의 수뇌부 그리고 이제 이권을 나누고 있는 카르텔을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16,000명 정도 되는 그 승려 집단 안에 아주 그 극소수라는 거죠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그 이익이 아직까지는 나눠 먹는 게 이제 참을만한 거죠. 그 자승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자판기입니다. 들어간 만큼 나온다. 저는 이제 도척의 도라고 이제 문자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둑놈도 이제 나눠주는 거를 잘하면은 그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잘 나눠주는 거죠. 근데 도둑놈들은 항상 약점들이 서로 있는 거죠.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 일단 국정원의 특성상 국정원 요원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총무원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몰랐을 가능성이 많고요. 방문을 했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은 서울경찰청과 이제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님들은 이제 호법부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정보도 좀 공유를 하고 근데 이제 국정원과 제가 만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냐면 어떻게? 제 기억으로는 호법부장 해오스님의 호법부장 시절에 저희가 국정원 투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컴퓨터 센터 같은데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고 그저 권총도 이렇게 실사를 해보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국정원에 투어를 시켜주고 그리고 국정원 고위직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게 이렇게 해줄 정도로 국정원에서도 조계종 후보부 내지는 조계종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을 거고. 지금도 그 윤석열 정부랑 조계종단 사이에 그 당시에 그 밀월 관계처럼 아주 끈끈한 밀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들 때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그저 몇 표 차이만 나도 이렇게 안달복달 하던 때에 범승려대회를 열어줬고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완전 무결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죽기 전 이틀 전에 봉은사에서 교계 언론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할 때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합니다. 역대 독재 정권보다 더 치졸하고 또 지저분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그 용어는 다 써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듣기도 거북스러울 정도로 저도 차마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년 불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대외적 활동, 걷기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근 1시간 동안 내용은 제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지만은 말은 참 조리 있게 잘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다음에 그곳에 국정원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은 자성은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도 아니고 문 막아놓고 돈 받는 걸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 그걸 빌미로 승려대까지 가면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초파일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조계사에서 하고 밥은 봉은사에 가서 따라왔던 국회의원이나 수행원들은 대중방에서 밥을 먹고 윤석열과 자승은 둘이 겸상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은 윤석열이 자승을 국사, 조선시대 왕사로 모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 윤석열한테 저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6시 몇 분에 불이 나가지고 7시 몇 분에 불을 껐다는데 그날 밤 11시에 소신공양이라고 조계종의 대변인이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장인권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우리 자승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도대체 뭘 그렇게 얘기했길래 자승 스님이 못 견디시면서 먼 산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내용을 윤석열이가 자승 스님에게 협박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스님? 아무래도 그 자승 스님은 2009년도부터 네. 약 한 7년간 대한민국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이권 사업이 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 2008년도에 숭례문이 화재로 불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 뒤에 이제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예. 문화재 화재를 갖다가 미리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예. 소방 방재 예측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기 구축을 했어요. 소방 방재 예측 시스템. 네.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약 한 10년간 2천억을 들여가지고 조계종 사찰이나 문화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원해가지고 연간 얼마씩 네. 예를 들면 연간 한 20억씩 지원하면은 2천억이 되겠죠?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예. 화재를 미리 방지하는 건데 전기로 이게
이게 전기가 어디 누전될 확률이 있는데 네. 그 아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암페아 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예. 몇 암페아 이상 올라가서 열이 감지되고 그러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아. 그다음에 고화질의 예. CCTV를 다 설치해서 네. 이걸 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자.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조계종 사찰이든 태고종 사찰이든 전체적으로 문화재가 있는데 네. 약 규모에 따라서 3억에서 5억 정도를 선정해서 예. 업체를 여기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요. 아,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 때 그러려면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공개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어느 이상은 자격도 안 되는 사찰이 선정이 돼서 시공을 하면서 약간 부실공사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앙종회 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래서 소문에는 총원장 스님이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현지를 방문해서 재시공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뭔가 업체와 커넥션이 있었지 네. 않느냐 이런 의심도 그때 많이 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2007년부터입니까? 2011년부터 이제 이 사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털면은 뭐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또 협박의 무기로 사용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 소방 방대 시스템을? 예측 시스템. 그게 한 2천억 정도 됐다 이거죠, 그게? 네. 교수님께서 중앙종회에 계실 때 그 문제를 폭로하셨었군요.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이 시공업체가 네. 뭐 좀 부실공사 한 것도 있고, 원래는 그 누전 차단기가 네. 화재가 나면은 떨어져 버려야 돼요. 예. 근데 떨어졌다가 몇 분, 30초나 1분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스위치를 다른 거예요. 예, 차단기를. 이게 이제, 산 꼭대기에 통신 안테나에 번개로 인해서 누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번개 맞았다가, 음. 사람이 거기를 천둥 번개 치는데 못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다시 또 누전 차단기가 올라가는 그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상한 업체가 하면서 여기에 대한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지금 다들 그때도 의심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네. 특별히 뭐 증거가 없으니까 또 자승 스님의 위력에다 눌려가지고 예. 그냥 넘어갔죠. 근데 네. 이건 아마 윤석열이가 국정원 캐비넷에 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또 협박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게 첫 그다음에 번째. 네. 그 다음에요. 2011년도에 조계종에서 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하이트진로와 네. 협의해가지고 생수, 네. 감로수를 출시하면서 조계종에 노열티를 한 병당 팔면 얼마씩 해가지고 주겠다. 예. 그런데 이 감로수가 시중에서 막 팔리는 그런 물이 아니고 조계종에서 총무원에서 각 사찰에 강매를 해요. 그래서 찻대기로 파는 거죠. 어이고. 팔고는 그 로열티를 다시 조계종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이 각 사찰에 쌓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한테는 그 물 주지도 좀 않는 절도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게 그거 언제입니까, 스님? 그때가 2011년부터 그것이 진행이 됐죠. 충무원장 되자마자 이제 그런 걸 했구만. 네. 네. 그래서 이게 이권이 좀 상당히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물러나고. 네. 이제 2017년도에 이제 8년간 하고는 물러나고. 예. 이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네. 또 다른 어떤 돈이. 네. 주식회사 정의라는 회사로 흘러갔던 것을 확인하고. 자승 스님을 공급 횡령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아, 조계종 내에서요? 예, 조계종 노조가 아, 조계종 노조가, 네. 네. 사기 횡령이나 이런 걸로 고발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주식회사 정의라는 회사가 강남에 뭐 성형외과에 네. 주소지가 있는 거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주식회사 정의라는 회사를 모르는 거요. 주식회사 정이요? 정? 네. 주식회사 정. 아, 뭐야, 정리할, 사람 정 있다 할 때 정. 예, 주식회사 정.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을들 많이 했죠.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주식회사 정의라는 회사에 감사로 있던 자가 네. 자승스님 속가의 동생으로 또 밝혀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생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뭐 예. 당당 50원에서 100원씩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 주식회사 정의 10년간 예. 흘러간 돈이 한 5억 정도가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네. 홍보 로열티로 지금 나간 것으로 했는데 예. 재판 결과에서는 자승스님이 홍보 로열티로 나가는 것을 전혀 몰랐다. 여기도 이제 검찰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그렇겠네요. 벌써 세 그래서 가지네요. 이제 무혐의를 받고 음. 그렇게 했었는데 저기 주식회사 정의라는 회사는 네. 전혀 홍보 능력이 없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할 수 있었던 거요. 예, 예, 예. 근데 이 성형외과가 또 아주 독특해요. 그래요? 그 원장이 그 프로포폴 남용으로 구속이 됐고 네. 그 간호조무사가 또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이 성형외과 원장이 자승 스님의 은사, 스님의 그 무슨 제자처럼 돼 있는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회사 정의라는 회사는 그 성형외과에 주소지가 있고, 네. 거기 또 감사로 자승 스님 동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 원장은 자승 스님 은사 스님의 무슨 유발상자처럼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하여튼 연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승 스님이 여기서 프로포폴 같은 걸 좀 이렇게 맞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정말요? 와. 예, 근데 이제 이 성형외과에 삼성의 무슨 이재용이나 많은 연예인들이 여기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그런 것이 검찰 조사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원장하고 그 간호조무사가 구속이 됐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예. 의심해볼 여지가 있어서 이것도 아마 협박 카드로 좀 그 캐비넷에서 놓아뒀던 걸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벌써 네 가지네요, 스님. 뭐 이런 건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칠장사인가요? 아니, 절 이름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네, 칠장사를 자기가 스스로 불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 얼마나 뜨겁고 저주의 어떤 그 마음이 강했겠어요. 거기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불에 타서 생명을 잇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예. 그래서 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 하겠는데 어떤 분에게 그걸 보냈다, 그죠? 예. 근데 그분이 지금 잠적해갖고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일선에는 그분이 이제 자성심을 늦게사 이제 큰 스님이라고 하고 모시고 다녔는데, 네. 그런데 인도에 무슨 성지 순례에도 따라가가지고 스님을 극진히 잘 모시고, 예. 아마 이분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게, 네. 자성 스님이 천문학적인 돈을 아마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뭐 어디다 쌓여놓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계종에 온갖 이권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야 정치인들 중에 자성 스님 돈 안 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요? 돈 1,000만 원씩은 다 그냥 받고 뭐 그랬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그렇지. 돈이 어디로 갔냐 그 많은 돈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심이 가고. 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쫓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조계종에서도 딜레마로 빠져 있어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래서 뭐 한간에는 다른 그 대북 사업하는 미국의 어느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어디로 미국으로 어디로 이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걸 또 협박으로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돈의 출처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이거 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서 들었는데. 예, 그 얘기는 흘러 나왔죠. 예, 그걸 그분이 이제 보살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이름은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그 동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예를 든다면 정권이 바뀌고 해서. 그래서 조계종의 저희 네. 스님들은 네, 이 김건희의 중심의 자승 스님과 어떤 스님들과 어떤 돈 관계가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이권의 무엇이 연결이 돼 있는가.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꼭 밝혀야 된다. 어, 그래야 자승 스님의 저주가 풀릴 것 아니냐. 그런 또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들어서는. 네네네. 이게 그냥 굉장히 큰 지금 이슈가 되고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이상이네요. 제가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그 블랙홀하고 윤건희 블랙홀 계엄과 정치 브로커식으로 연결된 공천 개입부터 여러 가지 그 상황, 네. 그다음에 자승의 이 두 가지를 자승의 저주의 블랙홀이 싹 아우러가지고 거대한 쓰레기를 처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언저리에서 네. 뭐 수박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네. 이 언저리에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기어 자빠져 있어야지 다음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네. 나서가지고 뭘 깔짝깔짝 하면서 뭐 숟가락을 얹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네. 이 블랙홀의 근처에만 가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예.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지인들과 차를 마시다가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어디에서 거기를 열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지인들이 아이고 그런 말씀만 하시라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저녁에 그것이 기억나서 그 숙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그 장소를 열어보니 유언장이 이와 같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여 장 정도는 발견된 것으로 그 버스 안에서 아니죠. 당신이 타고 가셨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메모는 유언장이라기보다 이제 소신공회 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내용. 예, 그렇게 잘 지내고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왜 마음이 편치 못하세요? 요즘 뭐 계엄 이 전국에 뭐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이건 뭐 다른 방송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 얼마 전에 헌재에서 홍장원 국정원 요원 70 내지 80명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자승 스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많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윤석열이가 지시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22년도에 대통령 선거 한 10일 전에 조계종에서 약 한 5,000명 승려를 동원해가지고 예. 승려대회를 이렇게 개최해요. 맞아요. 이것의 배경에는 그 정청래 의원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사찰 입장료를 받는 것을 갖다 봉이 김선단에 맞아. 지휘해가지고 예. 좀 이 얘기한 것을 조계종 측에서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리고는 네. 나중에 뭐 조계종에서 한 프랭카드를 전국 그 유수 사찰에 한 400개 정도를 걸도록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야당 지도부와 정청래 의원이 네. 조계종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조계종 측에서는 사과를 거부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승려대회를 개최를 하고 뭐 주로 뭐 민주당을 성토했겠죠. 많은 뭐 종교 차별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네. 내용은 뭐 이제 민주당을 주로 성토한 것이 되겠고 네. 결국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1등 공로자가 되었다고도 주변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되기를 네. 자승 스님이 윤석열에게 뭐 문화재청장을 추천해가지고 문화재청장 됐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원 공천 같은 것을 뭐 요구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군 장성이나 경찰 고위직의 뭐 인사를 요구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장관 차관 인사 요구 등 하여튼 뭐 많은 요구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하나도 뭐 이렇게 들어주질 않았다. 아, 허허허.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좀 화가 좀 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승 전 원장이 윤 정부가 전두환 독재 정권보다도 더하다는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요. 오. 그리고 이제 조계종의 원로 의원이라든가 중앙 종회 의원들을 시켜가지고 예. 현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네. 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뭐 다시 승려대회를 한번 할 수가 있다 그런 뉘앙스로 윤석열 정부를 뭐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 2023년도죠, 스님. 그죠? 그렇죠, 예. 네. 이제 몇 가지 소문이 떠들고 있는 것 가운데 네. 자승 스님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아마 쌍방울을 통한 대북 지원을 했다는 뭐 그런 소문이 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이 이제 중간 통로 작업을 누가 했느냐? 미국의 어느 누가 자승 스님을 대신해서 북한에 뭐 대북 지원 그 대북 사업 하는 걸 좀 일을 좀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또 뭐 소문이 좀 있었어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대북 용의점이 있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승 스님이 방화할 즈음에 네.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윤석열 탄핵이가 예,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던 차에 또는 저기 자승 스님의 그 뭐 유서에 무슨 승려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와의 뭐 네. 선거 관련 내용이 있는가 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덮기 위해서 대공용의점을 들먹거리면서 국정원을 동원한 것 아닌가. 네. 앞으로 국정원장이나 홍 차장이 네. 그 진실을 좀 이렇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고 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쭉 종합해 보면은 그렇죠. 예. 국정원장이 대통령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뭐 그냥 그 이유 같은 그 뉘앙스로 좀 이야기한 것이 헌재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김건희와 자승 스님과의 관계도 예. 그 내용의 아마 일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찰에서 발표한 것도 없고, 맞아요. 그 당시에 뭐 금방 수사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네. 국정원이 개입해서 그런지 일체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당시 그 CCTV 영상을 보면, 네. 자승 스님이 기름통 2개를 들고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차를 거기서 좀 많이 떨어진 데다가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요. 네. 그러면 다시 방에 들어가서 그 숲속으로 향해 있는 게 CCTV 사각지대죠, 거기는. 네네네. 그 창문을 열고 잠시 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멀리서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서울 논현동에서 누군가가 칠장사 화재에 관해서 119로 전화를 하니까 네. 서울에 있는 소방청에서 거기는 자기관할구역이 아니니까 네. 경기관할구역으로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기소방청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칠장사 화재에 대해서 확인하는 중에 칠장사에서 화재 신고를 동시에 접수를 받는 거죠. 그거 좀 신기하네요. 그죠?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아니, 아직 불도 나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이미 그 화재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신고를 하고 확인을 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전화한 사람이 누구고, 네. 어떤 관계고, 통화 내용이 뭔지, 그게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럼 스님 협박이라 그러셨는데 협박이라는 건 뭐 권력에 의한 협박입니까? 정권의 협박입니까? 글쎄요, 그 용산에서 어느 실장이 자승 스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간섭 실장일 겁니다, 아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뭐 소문난 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승 스님의 국정원의 캐비넷을 열어서 여러 가지 그 비리, 그 중에 이제 쌍방울 통해서 대북 지원한 거, 등등 이런 것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리, 네. 예를 들면 공금 횡령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그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뭐 개입을 했다든가 등등 네네네. 여러 가지 이런 것 등을 들고 무슨 이제 협박을 했겠죠. 아직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불교계의 어떠까지 추측이라든가 또 회자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했을 때 자승 스님이 협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죠?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무슨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 건 아닌가.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자승 스님의 휴대폰을 과연 그러면 누가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말했느냐. 네. 포렌식도 해보고 뭐 쭉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계종이라든가 종단 내에서도 자승 스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는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퇴임하고 네. 그 추운 겨울에 100일 동안을 천막에서 결사를 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 멤버들하고. 아, 그래요? 이때 뭐 황교안이도 뭐 가서 뭐 응원한다고 그러고 뭐 네.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까지 가가지고 뭐 응원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그 옆에서 뭐 여러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엄청난 네.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요? 뭐 대학생 전법 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152억을 모금한다는 그런 언론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러면서 미래불교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방화 발표가 되면서 그냥 자화상이라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요? 더 이상 뭐 죽음에 대한 조사를 뭐 촉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또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네. 그 당시 장례식에 뭐 여러 뭐 여야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방화범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이걸 그냥 아주 간혹한 죽음으로 포장해가지고 모두 그냥 눈과 귀와 입을 싹 다 막아버렸어요. 윤석열이가 무슨 무궁화 대훈장을 돌아가신 네. 자승 스님에게 줬다고요? 네. 조계종과 자승 스님 아니죠? 김건희하고도 상당히 밀착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스턴 박물관에 살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죠? 이거 참. 얘기하기 아주 그러세요. 자승 스님이 승려 대회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를 당선시켰다고 하고 또 뭐 수십억을 김건희에게 뭐 줬다느니 받았다느니 소문난 무성한데. 네네네. 하여간 자승 스님의 그 과분한 그 요구에 윤석열이 하나도 그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화가 나가지고 각을 세운 것 아닌가. 이런 뭐 시각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윤석열 김건희가 무슨 사주나 역학이나 뭐 무속인들의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국민들이 욕하니까. 네. 그럴 때마다 뭐 조계종 행사에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우리는 뭐 무속인들 이런 거 관계 안 하고 정통 종교인 뭐 조계종 거룩한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도 한다. 그리고 뭐 어디 교회나 뭐 성당이나 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간다든가 뭐 네. 이런 것 등으로 많이 포장을 해서 종교를 좀 네. 이용해 먹었지 않는 이 불교계는 전두환 정권에서의 네. 계엄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찰이 전두환 군합발에 짓밟혀서 그랬나요? 많은 스님이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몇몇 스님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요? 그 월주 스님 그 당시 총무원장도 사퇴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진상규명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조계종에서 약 한 1,700억의 네. 그 보상금을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12.7 범난이라고 그래서 그 네. 범난 기념관을 짓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네. 문학상을 받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의 그 주요 내용이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진짜. 예. 과거가 미래를 구한다는 그런 네. 말처럼 5.18을 경험한 역사가 절대 저희들이 과거로 퇴행되는 일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네. 이번에 확인된 것이고
저희 방구 웃음이란 분이 자승은 건의의 비리나 자금을 다 알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이건 막 국정원에서 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홍 차장이 예. 아주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일봉사와 김건희의 연결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쓰셨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말씀. 이것도 아마 연결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 사찰이 무당들과 아마 관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저리 잘 이게 문어발식으로 아마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봉사가 조계종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찰이 아닙니까 그럼? 아니 어쨌든 하여튼간에 관련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이거 불교계도 완전히 김건희가 그냥 망쳐놨구만.